2024년 9월 19일 맨발 걷기.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인체 접지의 생물 물리학. 에너지 의학자 제임스 오시만, 공학 물리학자 가에탕 슈발리에, 전기 기술자 클린터 오보. 좋은 아침입니다. 2015년 발간된 책 바이오 전자기 및 정밀 에너지 의학 개정판 내 실린 표제의 논문을 수회에 걸쳐 번역하여 접지 이론의 여러 부분에 대한 교과서적 이론들을 번역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7번째 아침 편지 인체 접지의 생물 물리학에 이어 18번째 편입니다. 전자대 황산화제, 통상 활성산소로 불리는 활성산소 종이 잠재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난 이후 그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임과 동시에 노화의 질병들을 예방하여 건강과 장수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황산화제가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을 섭취하도록 용이하게 설득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거대하고 고도로 수익성 있는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먹는 황산화제들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구스 박사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의사들 중 하나이자 성부적인 생물의학 연구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 질병의 종말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목록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황산화제에 대한 문헌들을 검토한 후 그는 박스로 표시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으로서의 신체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는 어떤 건의와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식이 황산화제들이 산화대사 조절과 인체 내의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그를 중화시키는 정상적인 균형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구스 박사가 제기한 두 번째 문제는 식이 황산화제가 신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은 이상하게도 무력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손상 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결합 조직 벽인 침투할 수 없는 염증 바리케이트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장벽은 이동하는 자유전자는 쉽게 통과하지만 용해된 황산화제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과학자들은 이러한 황산화제들을 의학 처치 연구의 표준인 이중맹검법을 사용해 자신의 연구 페이스에 따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그러한 식이 황산화 보충제들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시험관에서는 활성산소에서 나오는 바람을 막습니다. 하지만 인체 내부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이상하게도 무력해 보입니다. 그들은 산화적 손상을 예방하는 데도 절대로 작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그러한 황산화 보충제들이 기껏해야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몸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무리 단백질 및 세포막의 표면과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최근의 발견은 황산화제 및 기타 물질이 신체 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이들이 창자의 벽을 가로질러 흡수되어 순환계로 들어간 다음 모세혈관에서 세포 외 공간으로 확산된 다음 그 뒤에 세포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제럴드 폴락 미국 워싱턴 대학 과학교수 제1회 에모토 평화상 수상, 과학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소명으로 함, 제4세대 물, 세포, 겔, 생명의 엔진과 그의 동료들은 표면에 인접한 물이 고체, 액체 또는 기체와 같은 친숙한 단계와 분명히 다른 소위 4단계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세포막 단백질 및 기타 많은 분자와 같은 친수성 표면에 인접한 물은 용질을 배제한
액정 배열로 고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폴락은 이것을 배제구역이라고 하고 이 수상을 배제구역 또는 이쥐물이라고 합니다. 쌍극을 가진 물 분자, 가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기음성 영역은 친수성, 물을 좋아하는 표면에 인접하게 정렬됩니다. 표면에 가까운 영역은 용지를 제외하며 여기에서 마이크로 입자를 사용하여 시연됩니다. 아래 그림은 빛이 있을 때 배제 영역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여줍니다. 배제 영역은 친수성 표면으로부터 더 멀리 확장됩니다. 물 분자는 벌집 시트를 형성합니다. 고체, 액체 및 증기를 넘어서 세포 내부의 물의 성질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으나 이제는 세포가 분자가 용해되고 여기저기로 확산될 수 있는 물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포는 고도로 정렬된 액정 단백질과 물의 복합체 및 배제 구역으로 가득 차 있어 용질이 확산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폴락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신체의 세포 외 공간도 고분자 전해질 겔이나 기저물질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 즉 똑같이 용질이 확산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의 많은 수분이 겔 상태로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즉 순환계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산화 방지제 분자가 염증 퇴치에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어떻게 이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배제 구역은 이전에 분자가 장소에서 장소로 확산될 수 있는 대량 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세포 외 공간 전체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폴락의 연구는 배제 영역이 단백질 알부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염 분자보다 약간 큰 100달톤의 낮은 분자량을 갖는 다양한 염료를 배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염증성 바리게이트는 부상 후 남겨진 수리의 장으로 황산화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또 다른 장벽을 작용합니다. 그러나 자유전자 또는 이동전자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체의 건강한 조직 전체를 반도체 네트워크로 봅니다. 땅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전자는 신장 1로 알려진 발바닥의 한 지점을 통해 이 반도체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전하 저장소를 다시 채우거나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필요한 신체의 어느 지점으로든 빠르게 반전도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아래의 유튜브 영상 박동창의 맨발 강의 20 암세포 개석거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양입니다.